안녕하세요.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 공약이 정말 현실이 될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핵심 내용과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핵심은 크게 국가 균형 발전,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세금 정책의 큰 틀 유지, 뭐 이 정도로 요약될 것 같아요.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좀 자율성, 안정성 이걸 중시하려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책 나열보다는 이 정책들이 실제 시장이나 또 여러분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배경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특히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 그리고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 실현 가능성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로 국가 균형 발전. 역시 제일 파격적인 건 그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구상인데요. 이건 뭐 수도권 집중 해소 의지가 정말 강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현실화되려면 험터 개정이라는 정말 큰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이게 실현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분석이 많더라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세종시 부동산에는 기대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실현 가능성은 별개로 하고 일단 기대감은. 네. 그리고 또 5극 섬특 균형형 발전 전략.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지방 경쟁력 강화, 좀 중장기적인 접근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은 역시 제일 관심 많으실 주택 공급 확대 문제인데요. 임기 내에 250만 가구 공급, 목표가 엄청나죠. 특히 자료들 보니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이게 좀 새롭던데요? 아, 네. 그거요. 초기 부담은 적은데 그 대신 장기간 나눠내야 하고 전매 제한도 있고 그런 고려사항들이 좀 있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고요. 용적률 상향 같은 걸로 공급 늘리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이걸 높여주겠다는 건데 다만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이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요. 아직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군요. 네. 4기 스마트 신도시 얘기도 공급 확대에 한 축이고요. 전반적으로 공급 의지는 강한데 세부 계획이랑 이게 얼마나 빨리 실행될지 그게 관건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은 현행 유지가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강조되던데요. 1주택 실거주자 부담은 좀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좀 더 압박하고 이런 방향인가요? 네, 기본 골격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좀 변화 가능성이 보여요. 예를 들어 지방 미분양 해소하려고 일시적 2주택자 세금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 무주택 1주택자 감면 확대 같은 거요.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미세 조정 가능성이 있군요. 반면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특히 강남 같은 고가주택 지역들 이런 곳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 맞는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기조가 보이고요. 또 세금을 잘 내는 다주택자는 용인할 수 있다. 이런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는 분석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겠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면 규제파들을 쓸 수 있다. 약간 양면적인데요.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는 발언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시장 안정성을 강조는 하는데 과열 조짐이 보이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분석이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자가 규제 없는 옆 동네로 몰리는 그 풍선 효과 있잖아요.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풍산 효과 우려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규제 변화를 잘 예측하는 게 자산 관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또 규제 강화랑 세금 인상이 같이 가면 오피스텔 같은 주택의 상품이 대안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으니. 네. 그리고 GTX 같은 교통망 계획은 계속 추진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들에서 시중 유동성 문제도 지적했더라고요. 기본소득 같은 현금 지원이 자칫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요. 네. 그 정책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이렇게 풀리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에 그 파급력이 세금이나 규제 못지않게 클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또 다른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균형 발전, 대규모 공급 계획, 또 세금 정책은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미세 조정 가능성이 있고, 시장 개입 최소화 원칙과 규제 가능성 사이에 어떤 긴장감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네요. 네. 결국 핵심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변화에 대응하는 거겠죠. 특히 그 균형 발전 공약들, 이게 정말 실현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규제 변화에 따른 풍선 효과나 대체 투자차 부상 가능성 같은 거, 이건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복잡한 정책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기존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에 더 집중하실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 속에서의 기회 포착에 더 무게를 두실 건가요? 자신만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